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오한폐렴과 거기에 따른 이제 서울 아파트와 부산 아파트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한폐렴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공포스럽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죠.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사진이 있고 이제 의료진들이 지금 열심히 막 지금 치료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코로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왕관을 뜻하죠. 바이러스 모양이 왕관처럼 생겨가지고 뭐 돌기가 이렇게 막 나 있죠. 예,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는 인간이 항상 이 태초에부터 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개, 고양이, 박쥐 이런 동물들하고 동굴에서 태초에부터 350만 년이죠. 인류 역사가 같이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는 보시면은 야생이 아닌 개나 고양이 보시면은 우리 인간과의 조직도 비슷하지만 이 바이러스를 항상 공유를 합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인간이 이제 뭐 도구를 개발하고 집을 짓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서 동굴 생활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박쥐와 인간은 분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박쥐가 갖고 있는 원래 박쥐와 인간이 갖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따로따로 이렇게 변종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변종된 코로나가 이제 박쥐가 갖고 있는 거고 인간은 인간대로 갖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죠. 거기서 이제 인간이 이제 변종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부터 인간이 갖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많아요. 인간이 치명적이지 않는 그 생활하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예를 들면은 헤르페스 바이러스라든가 HPV 바이러스 같은 거, 인두유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 종류가 많죠. 인간에게 생명과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헤르페스 같은 경우도 피곤하면 입술 같은데 뭐 아니면은 이제 그것이 한 3-4번 반복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데 뭐 성기 주변이라든가 입술 같은데 막 트죠. 피곤하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피곤이 없어지게 되고 또 과로가 없어지게 되고 잠을 푹 자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없어지죠. 그 HPV 같은 것도 얼굴에 막 나죠. 피곤하면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변종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이 이제 접촉을 하다 보면은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장기를 손상시킵니다. 그걸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폐렴은 완치란 게 없습니다. 폐렴이 한번 걸리고 나면은 폐렴이 상처가 났던 부위는 엑스레이 이렇게 찍어보면은 하얗게 나와요. 하얗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하얗게 나오죠. 그 하얗게 되는 부분이 왜 엑스레이 상으로 그렇게 나오냐면 섬유화된 거기 때문입니다. 섬유화. 딱딱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장기 중에는 뇌도 있죠.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는 뇌가 있고 폐하고 간이 있습니다. 폐하고 간하고 뇌는 손상이 되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병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한폐렴에 걸리게 되면은 이게 완치라는 게 없어요. 그 손상된 부위만큼이 어느 정도 손상된 부위만큼인지 모르겠으나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그 부위만큼은 이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폐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평생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를 보시면은 뭐 중국의 또 그 이제 보고서 같은 거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좀 많이 나와 있죠. 가설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한에 보면은 그쪽에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어요.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는데 그 바이러스가 이제 코로나를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인간이 갖고 있는 코로나가 있죠. 인간이 갖고 있는 헤르페스균도 있어요. 그러나 야생동물이 갖고 있는 헤르페스균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헤르페스 바이러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야생 그 원숭이가 갖고 있는 헤르페스균은 인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원래 거기서부터 유래됐지만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헤르페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인간의 치명적인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이 중국에 있는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그 전에 중증호흡기라든가 이 메르스 같은 경우도 다 박쥐에서 옮았습니다. 바이러스들이. 네. 박쥐에서 옮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한에서 900km 떨어진 그 동굴이 있는데 거기 가서 박쥐를 이제 잡아온 거예요. 박쥐 한 마리를 잡아온 거죠. 그 안에는 이제 변종된 바이러스가 있겠죠. 코로나. 인간이 갖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그래서 그 한 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연구실에 데려온 겁니다. 이건 가설이에요. 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가설 중에 하나인데, 이 박쥐가 데려와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박쥐가 막 난리친 겁니다. 연구소에 오니까, 이 실험실에 오니까 적응을 못하겠죠. 놀란 거죠. 아이고, 이게 뭐냐, 그러면서. 박쥐가 막 난리치면서 그 중에 있는 여자 연구원을 물어뜯은 겁니다, 막. 예. 저항을 막 하면서 막 물어뜯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여자 연구원이 며칠 후에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망한 원인을 모르는 거죠. 그 사망을 하고 나서,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일단 사망을 했으니까, 이거를 뭐,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시신을 처리해야 되죠. 불을 태우거나. 네. 그래서 이 시신을 처리하는 데서 시신 처리하는 업자를 부른 겁니다. 이 두세 명을 불렀는데, 이 시신을 끌고 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 시신 처리하시는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감염이 된 겁니다. 이 감염된 사람들이 이 우한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국 이 우한에 다 퍼진 겁니다. 네,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우한폐렴이란 이 변종 코로나가. 그래서 그 일대가 다 퍼지게 된 겁니다. 자, 원래는 인간이 살고 있는 영역과 야생동물이 그쪽에 그 동굴에 살고 있는 그 박쥐의 영역은 태초에 인간이 원래 동굴에서 같이 생활하다 떨어졌죠. 그러면은 영역이 다른 겁니다. 영역을 침범할 필요가 없어요. 네. 지금도 야생동물이 갖고 있는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공존하고 있죠.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야생동물을 우리가 먹지 말자 그러고, 이 야생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침범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간이 이거는 실험의 대상으로 삼다 보니까 인재입니다. 실험의 대상으로 삼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인간으로부터 이 전염되게 된 겁니다. 네, 사실은 자연과 인간이 갖고 있는 부분들을 영역을 분리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보호하고 침범만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 사스도 메르스도 다 똑같은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우한에 다 퍼지게 됐고 그 우한에서 퍼진 것들이 중국 전역으로 조금씩 확장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바이러스 보균자들이 국내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네. 거기서 의사협회가 6번이나 공고를 했죠. 이거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안 된다. 입국을 금지시켜야 된다고 했을 때 문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이 괜찮다. 자, 발표를 또 했죠. 발표를 또 했어요. 네, 경제생활 똑바로 해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다 종교활동 그대로 하고, 예? 예배 드리고, 사이비 종교 예배 다 드리고, 뭐 자들끼리 짝짝꿍해서 다 하고, 그지랄병 한 겁니다, 이게. 네. 철저하게 종식되기 전까지는 접촉을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이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말이 많은 게 뭐냐면은,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 남 탓을 하게 된 것들이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로 지금 물고 늘어뜨려진 겁니다. 자, 신천지에서 사이비 종교가 이 우한폐렴이 퍼지기 전에 대구 시민들이 원래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 날짜가 보세요. 1월 31일자입니다. 1월 31일. 이 마우스단이죠. 이 여기 보면 이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칠성고 나이프로 해갖고 이 대구에 있는 뭐 조그만 뭐 일간지입니다. 네, 대구에 있는 뭐 정보지인데 언론사인데 여기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1월 31일자래 동성애 점령한 중국인 관광객 불안 감추지 못하는 대구 시민 나오죠. 자, 이 신천지와 관계 없다는 겁니다. 신천지하고 부산에 있는 온천교회, 예? 그리고 서울에 어디입니까? 성동교회입니까? 이 종교적하고 관계 없어요. 이 모든 이유는 중국인을 막지 못한 겁니다. 이 보시면은 부산으로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이죠. 영향으로 부산 내 면세점이나 다중교통시설을 가지 못하고 입국 제한에 있는 중국 쪽으로 다 몰려들었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부산과 서울의 면세점이라든가 쇼핑센터가 자 이제 신종 코로나 이제 변종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다 중국인들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중국 관광객들이 어디로 갔냐 그러면 대구로 다 몰려간 겁니다. 대구로. 네, 대구로 다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대구로 몰려간 관광객들이 여기 보시면 빨간 줄을 보시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에 보시면 350명입니까? 어마어마하게 걸리게 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라 걸린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지금 신천지에 따지고 들면 안 돼요.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그 사이비성 종교, 그거는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지금 비판을 하고 지탄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으로 온 중국인 관광객은 어디로 갔냐? 쇼핑이 안 되니까 중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대구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중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저렴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대구 코스로 다 돌렸다는 겁니다. 예. 왜? 부산과 서울은 쇼핑이 안 되니까 중국인들을 다 막으니까 다 대구로 몰려간 겁니다. 대구에서 자유시간 보내면서 예, 부산에서 쇼핑하지 못하는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활개를 쳤습니다. 중국인들이 거기서 몰려가지고 대구에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그럼 대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한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 문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중국인들이 사진 찍고 막 있죠. 난리치고 있죠. 생질환병을 하고 있죠. 이걸 막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려해서 유사협회에서 6번이나 공고를 한 거예요. 안 된다. 막아야 된다. 그러나 문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은 어떻게 했어요? 의학 논리를 따르지 않고 정치 논리로 갔습니다. 정치 논리. 시진핑의 눈치 보는 거예요. 김정은의 거의 김정은의 예? 뭐 김정은이 뭐라고 했습니까? 삶은 소대가리. 예? 김정은의 개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시진핑의 개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문재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자, 전염병이 퍼지면은 이 전염병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돼요? 한 나라의 지도자면은 의학 논리를 따라야 되죠.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그러면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뭐 또 어떤 논리를 접근해야 됩니까? 경제 논리로 따져야 되는 겁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이 집값 올라가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못 사요. 예? 그러면 어떤 논리로 따져야 됩니까? 부동산은 시장 논리로 따져야 되죠. 자, 경제는 경제 논리로 따지고 부동산은 시장 논리에 따르고 전염병은 어떤 논리에 따라야 됩니까? 의학 논리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나 경제도 정치 논리, 부동산도 정치 논리, 전염병도 정치 논리로 따지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이거는 예고된 겁니다. 이 사단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왜 뽑았습니까? 예? 자, 이거는 국가 재난이죠. 전염병은 국가 재난입니다. 그러나 세월호는 어떻습니까? 세월호 300명 아이들이 죽은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월호 사고는 수학여행 가는 애들입니다. 수학여행 가는 그냥 민간 사고예요. 국가가 전혀 관계없는 사고입니다. 대통령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더라도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요. 민간 사고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전염병 사태는 국가 재난 사태입니다. 이거는 자연재해, 예? 마찬가지로 천재지변, 국가 재난, 전염병은 국가 재난인 겁니다. 이 국가 재난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됐죠. 민간사고, 해상에서 일어난 민간사고 세월호를 대통령으로 가해자로 만든 사람이 문재인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딱 결론이 난 거예요. 거기에 선고를 할 때 우리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특히 여자들 보시면은 뭐 문재인 잘생겼다고 찍어준, 문재인 잘생겼다고, 조국이 잘생겼다고 방패를 해주는 겁니다. 막아야 된다고.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이 사람 국민들이란 게 얼마나 미개합니까? 정치를 하는 게 잘생긴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정치를 하는 게 하고 깨끗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인간이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다 갖고 있는데 죄를 없이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생활이라는 거는. 예.
정치를 잘생기고 못세고 이 사람이 깨끗하고 못하고 아니고 정치 논리에 맞게 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사람을 우리는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마키아벨리에 보면 군주론이라는 게 있죠. 군주의 덕목이라는 게 뭡니까? 군주의 덕목. 네, 소수를 희생시켜서라도 전체를 어떻게 씁니까? 안정과 번영을 해야 된다.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 소수의 희생은 뭡니까? 도덕적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이게. 네, 이 소수의 희생에 대해서. 민주주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는 투표를 왜 합니까? 왜 과반을 득표한 사람들한테 권력을 줍니까? 그러면은 10명이 모였어. 8명은 뭐 짜장면 먹자 그러고 2명은 짜장면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투표를 했어. 주방장은 짬뽕 아니면 짜장면밖에 시킬 수 없다 그러면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2명은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란 겁니다. 네. 그게 말해요. 우리가 참정권을 갖고 있는 민주주의란 겁니다. 소수가 희생자밖에 없습니다.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 이거를 소수가 희생이 되는 거, 희생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어떻게 돼요? 예. 그 사람들에서 희생된 부분을 또 책임지는 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 부분들을 우리는 선거를 하면서 어떻게 됐냐? 예. 잘생겼다고 표를 찍고 뭐, 예?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자기들은 다 정의라 그러고 자기들은 진실이라 그러고, 예? 자기들은 가장 깨끗하다 그러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다 속아 넘어갔다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이 사태를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치명적인 사태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진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보. 예. 진보는 항상 어때요? 자기들 말고는 다 적폐예요. 예. 자기들 말고는 진보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사람들은 비리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사람들이 보수가 가지는 슬로건이 뭡니까?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죠. 정치 성향을 말하죠.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성향은 뭡니까? 민주주의입니다. 소수가 희생을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가 많이 나온 사람들 그 사람 몰아주자. 그리고 시장경제죠. 이 보수가 가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이 모멘텀, 이 슬로건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보가 가지는 슬로건이 뭡니까? 예. 진보가 가지는 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인 겁니다. 예. 소수의 희생이 아니라고 다 같이 평등하자는 겁니다. 다 같이 못 살든 잘 살든 다 같이 잘 살 수는 없잖아요. 다 같이 못 살더라도 평등하자는 겁니다. 자,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진보가 가지는 이 슬로건이라든가 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인간은 평등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애초부터 모순이에요. 애초부터. 진보라는 과학적 이 사회주의, 과학적 이 공산주의가 태동하게 되는 지금 1850년대 마르크스, 예, 막시즘이 탄생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거꾸로 해석을 한 거게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거꾸로 해석, 예. 성경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모든 종교들이 다 똑같아요. 불교라든가 기독교를 천주교, 이게 탄압을 합니다.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네. 그 종교들이 생겨난 모태가 뭐예요?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절대로 유토피아 같은 천국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것들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종교를. 그래서 자기들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깨끗하고 우리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 수 있다. 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진보주의다. 네. 그래서 진보는 처음부터 모순이었고 처음부터 다 거짓인데 이것도 다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의 감성을 건드린 겁니다. 어떤 감성을 건드립니까? 증오와 분노죠. 증오와 분노. 자, 너희들은 나 빼고 너희들은 다 적폐야. 증오심을 계속 만드냅니다. 그리고 남 탓을 계속하게 만들죠. 남 탓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증오심을 자꾸 유발시키는 겁니다. 네,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기독교,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자, 친구들 중에 보시면은 기독교 있고 뭐 천주교 다니고 교회 다니고 불교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만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너 종교 뭐야? 나 기독교야. 너 종교야? 나 불교야. 너 종교 뭐야? 나 천주교야. 그럼 싸웁니까? 안 싸워요. 그 종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슬람 보세요. 이슬람. 이슬람은요. 뭐였어? 자, 너 종교 뭐야? 이슬람. 나 무슨 종교야?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다. 뭐 싸움 납니다. 전쟁 나요. 왜 이슬람이 이렇게 됩니까? 이슬람이 갖고 있는 증오와 분노 때문입니다. 자, 모임에 모여갔어. 동창이 모였어. 너 문바다. 나 문바 아니다. 싸웁니다. 싸워요. 너 진보냐? 너 사회주의 공산주의 추종한 진보냐? 아, 난 보수다. 싸움 납니다. 왜 싸움 납니까? 싸움 나게 돼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싸울 수밖에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얘기를 안 들어요. 문바들은 얘기를 절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이슬람교가 중간에 끼고 다른 종교들이 끼면 무조건 싸움 납니다. 살인 나고. 예. 그들은 증오와 분노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이 폭탄 가방 메고 들어가고 자살하고 그럽니다. 그 모템이 뭡니까? 모멘텀이 뭐예요? 증오와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바들 있죠. 문재인 찬양하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 어때요? 다른 모든 우리 사상과 짬뽕을 다 넣어도 싸움 절대 안 합니다. 예. 중도를 갖다 놔도 뭐 보수를 갖다 놔도 무슨 뭐 신자유주의를 갖다 놔도 싸움 절대 안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진보나 진보 좌파가 끼게 되면 무조건 싸우게 돼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남의 말을 절대 안 듣거든. 절대 들을 수 없거든. 왜?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진보 좌파하고 이슬람교는요 항상 싸웁니다. 인간 쓰레기들이에요. 인간 쓰레기들. 이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이슬람교 개종됩니까? 안 돼요. 문바들 진보 좌파들 개종됩니까?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가져갑니다. 그 사람들을. 안 돼요. 자, 우리가 6.25 전쟁을 했죠. 예. 남한의 우파와 북한의 좌파가 있죠. 싸우죠. 지금도 싸우고 있죠. 예. 누구 하나 죽어야 됩니다.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중국에 예? 동시화평이 나타나가지고 문호 개방하고 예. 이 사회주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회가. 마찬가지예요. 남한에서도 북한과 남한의 진보와 우파와 좌파가 있듯이 남한에도 똑같습니다. 우파와 좌파가 또 나뉜 거예요. 종북. 북한 찬양하고 중국 찬양하고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 찬양하고 그것도 절반으로 나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슬람과 개종 안 된다. 이슬람과 진보 좌파, 이 진보 세력들은 절대로 개종 안 됩니다.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 사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도 지금 중국인들이 지금 이제 유학생들이 3만 명 정도 오게 되죠. 부산에 한 8천 명 정도 오게 되죠. 이거는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은 안 했어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는데 이 사람 절대 이 문재인이라는 이 중국의 개 역할을 하고 있고 김정은의 완전히 똥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문재인은 절대로 못 막습니다. 이거. 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모든 것을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논리를 따지는 거예요. 국민이 죽든 말 때 이 사람은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서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선동만 하는 겁니다. 선동만 해서 자기 권력 유지하는 것 외에는 눈알 끔찍 안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세월호에 대해서 이렇게 난리 피지도 않았어요. 예, 세월호에 대해서 끼지도 않았다. 이 사람은. 자, 그리고 지금 서울에 대해서 지금 보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제가 12월 달에 이랬습니다. 지금 여기가 2019년도 12월이죠. 5파동이 마무리된다 그랬어요. 5파동이 마무리된다. 12월 달. 그래서 12월 달에 제가 방송을 했고 누차 언급했던 게 뭡니까? 서울에서는 이미 12월 달은 이미 목표치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목표치가 뭡니까? 평당 1억이죠. 평당 1억. 예, 반포주공, 개포주공 3대. 제가 분명히 언급해드렸죠. 3대 대장. 반포주공, 개포주공, 아쿠르 리버파크. 평당 1억을 찍고 나면은 여기서 올라간 폭은 제한적이지만 내려갈 폭은 열려있다. 네. 누차 언급해드린 것입니다. 누차 언급해드렸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사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 아파트 끝났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사지 마라.
그러면은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이 마무리됐죠. 5파동까지. 상승 5파동.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는 12월 달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락 A파. 그 다음에 B파는 조정파동이죠. 조정파동은 상승입니다. 하락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상승파동. 그 다음 또 하락 C파. A, B, C파가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대서 상승이 열리게 됩니다. 왜 새로운 대서 상승이 서울 아파트가 진행이 되냐 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서울과 부산은요, 앞으로 일본 시장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일본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이 시장을 3대 시장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까지 간다는 거 얘기입니까? 평당 17억. 예. 아파트 한 채가 17억이 아니고 평당 17억입니다. 자, 일본 시장이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인구 감소, 도시의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자, 도시의 인구 감소가 생기지 않고 인구가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저출산이 되고 있지 않고 막 출산이 굉장히 많다. 고령화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양극화 차별화 시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일본처럼 외곽으로 가면 다 상속도 포기하는 영원이 되지만 중심 고급 주거지로 가게 되면 평당 17억이에요. 평당 한 채가 17억이 아니고 평당 17억. 그래서 해지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더 양극화가 되고 더욱더 차별의 양극화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파동 1파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서울의 한강변. 네. 자, 옷 좀 벗을게요. 아, 덥네. 그래서 자, 여기서 서울 부동산의 시세를 보시면은 2019년 12월 달에 꼭지를 찍게 되고, 자, 여기서부터는 최소 2년 이상의 조정 파동이 나온다. 그래서 최소 20%에 30%는 하락이 나옵니다. 하락. 자, 그렇다면 30억짜리 아파트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최대 하락폭이 10억이다. 9억입니다. 9억. 예. 최소 하락폭은 뭡니까? 6억, 마이너스 6억.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사지 말란 겁니다. 사면 안 된다. 이거는 최소 조정 기간이 2년 정도까지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이 지금 2020년이죠. 2021년 12월까지는 조정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이 중간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나올 수도 있죠. 호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재건축 규제가 풀린다거나 갑자기 투기 지역을 사라졌다. 그래도 떨어집니다. 예, 서울 아파트는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모든 재료는 악재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20에서 30% 떨어지거나 2년 동안 최소 2021년 12월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모든 재료 호재가 반영이 안 된다. 자, 그러면서 2021년 이후 2022년부터는 서울 아파트는 또 달리기 시작해요. 이 달리기 시작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면 공급 감소예요. 공급 감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막아놨잖아요. 박원순 10년 하는 동안 다 막아놨어요. 공급이 없습니다. 2022년 되면 서울에 공급이 없다.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 되면요. 부산도 공급이 없습니다. 공급.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사업이 없어요. 예. 삼익빛이 보시면은 몇 세대입니까? 300세대도 안 되죠. 분양이. 예. 몇 세대밖에 안 되죠. 150세대입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반 분양을 해봐야 알겠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 기간 동안을 보시면은 A파, 하락 A파, 조정파, B파, C파 이 기간 동안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서 투기 지역이 풀리더라도 비조정, 비규제 지역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차익 실현 매물 계속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부산 아파트 한번 볼게요. 부산 아파트 보시면은 제가 1년 전부터 얘기했죠. 1년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얘기했다. 2019년 9월부터는 무조건 올라간다. 사람들이 저보고 다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이 금매도 안 팔린 시장에 어떻게 2019년도 9월부터 올라갔냐. 너 미친놈이다. 정확했죠. 추석 이후부터. 자, 추석 이후 보라 그랬죠. 추석 이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삼익빛이 협진탕 시작해가지고 대장 아파트 2개가 해변의 최일선의 아파트. 자, 여기서 보시면은 부산 아파트는 2024년까지 올라간다고 했죠. 2024년. 그러면은 지금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다르게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우한폐렴, 문재인 폐렴이라고 그러죠. 문재인 폐렴 사태는 서울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지만 지금 부산에서는
이 지금 상승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우한 문재인 폐렴이라는 것들이 자체가 이 악재를 안 받아들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자, 상승 추세에서의 악재하고 하락 추세의 악재는 반영이 다르게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악재로서 역할을 못한다.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0년이 지나고 나게 되면은 2021년이 되겠죠.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공급이 없습니다. 신규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특히 해변 쪽 라인, 우리가 지금 주거지로 좋다고 생각되는 해운대 쪽이라든가 남천동 이 일대는 일반 분양 물량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돼서 우리가 말하는 해안 제1선, 1선 고아파트들과 내륙에 있는 아파트들 극대의 양극화가 나타나게 된다. 극대의 양극화. 아시겠습니까? 극대의 양극화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재료를 계속 봅니다. 재료를 보고 뭐 어떻게 되고 뭐 무슨 전염병 이거 보지 마세요. 저는 그거를 보고 예측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순수하게 파동입니다. 대등수치, 파동,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2024년까지 끌고 가는데 부산에서 여기 조정구역이 묶일 수도 있다. 조정구역이 묶이게 되면 이게 악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조정구역이 묶여도. 네. 해안라인 아파트들은 조정구역이 묶이더라도 심각하게 타격을 받거나 시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동래구라 이쪽이 같이 묶이게 되면 이걸 엄청나게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부산 지역에 규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규제로 인해서 부산의 아파트들은 양극화 차별화가 더 가속화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고, 지금 우한폐렴 이 사태도 길게 가진 못할 것 같습니다. 길게 가진 못해요.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길게 본다 그러면은 한 6개월 정도. 네, 그 정도 보고 있고,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가장 큰 급선무는 뭐냐 그러면은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킨 겁니다. 유학생뿐만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네, 무조건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된다. 문재인이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 네, 네,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고, 정말 저런 인간은 다시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같은 저런 김정은의 개역할을 한 사람, 중국의 개역할을 한 사람, 국민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저런 인간은 다시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국민들이 미개하면 저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아줍니까? 네, 잘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진보라는 이 인간들은 두 얼굴을 갖고 있는 이 가증스러운 인간들입니다. 아주. 예, 이런 인간들의 이 현올림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미개하게 빠져들지 마세요.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유익한 재료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